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우리 몸에는 공복으로 인한 저혈당 증상에 대비해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 무려 10가지 이상이라고 합니다. 반면 과식으로 인한 고혈당증을 예방하는 호르몬은 오직 인슐린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인간의 몸은 공복일 때 건강한 상태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과식은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동맥경화, 고혈압, 암과 같은 생활습관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늘 같은 양을 먹어왔다고 해도 시니어에겐 20에서 40대에 비해 과식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기에 소식은 앞선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명 연장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저자는 일일 이식을 위한 식단을 추천해 줄 뿐만 아니라 당뇨병부터 시작해 암,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자율신경실조증, 치매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심하게 떨어뜨리는 질병에 관한 내용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조언도 해줍니다. 무엇보다 공복이 뇌기능 향상, 치매 예방 등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고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외에도 저자는 뿌리채소, 해초, 콩 및 콩 제품, 절인 음식, 어패류, 차 등을 시니어가 꼭 챙겨 먹어야 할 식재료로 제시하는데요. 소식일수록 먹는 식재료의 질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 공복은 최고의 약 도서를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요. 그 영상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자가포식의 원리와 실천법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소식으로 얻을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효과들과 지병이 있을 때 소식하는 경우 주의점이나 이점, 그리고 식재료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럼 65세부터는 공복이 최고의 약이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소식이 수명을 연장한다. 1935년 미국 코넬 대학 맥케이 박사는 적은 영양이 동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종양 발생을 억제한다고 발표했다. 그 후 1940년대부터 서양의 영양학계와 의학 분야에서는 30에서 40% 열량 섭취를 제한한 동물의 수명이 원하는 만큼 먹는 동물보다 월등히 길며 암 등 고령 관련 질병의 발병과 생체 기능 저하가 느리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국립노화연구소는 회충에서 원숭이에 이르기까지 30만 마리가 넘는 동물 실험을 통해 섭취 열량을 억제하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섭취 열량을 60%로 줄이면 수명이 50%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마크 메슨 박사는 쥐를 3그룹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A그룹, 원하는 만큼 먹인다. B그룹, 섭취 열량을 60%로 줄인다. C그룹, 하루 원하는 만큼 먹이고 다음 날은 굶긴다. 실험 결과 B그룹은 A그룹보다 수명이 50% 늘었다. 하지만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산 그룹은 C그룹이었다. C그룹의 쥐는 노화로 인한 뇌 손상도 적었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에 걸리지도 않았다. 메슨 박사는 단식이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산화와 손상을 억제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 연구소의 도널드 잉그램 박사는 나이든 쥐의 뇌 속 도파민 수용체 양을 측정한 다음 섭취 열량을 40%로 줄였다. 그러자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해야 하는 도파민 수용체의 양이 반대로 증가했고 학습 기억력도 높아졌다. 그뿐 아니라 소식한 쥐는 일반적인 쥐보다 수명이 40% 연장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양계학에는 강제의 환우라는 용어가 있다. 닭은 알에서 부화해 10에서 12개월이 지나면 알을 낳기 시작하고 12에서 18개월 후에는 노화하여 산란 능력이 떨어진다. 예전에는 폐계로 취급하여 양계장에서 내보냈지만 한 농학 박사의 제안으로
산란 능력을 잃은 노개에게 2주간 물만 섭취하게 했더니 오래된 깃털이 빠지고 새 깃털로 바뀌면서 그 후 12에서 18개월 동안이나 알을 낳았다고 한다. 이를 양기학 용어로 강제 환우라고 하며 지금은 일본의 모든 산란용 닭은 일정한 시기에 금식을 시킨다고 한다. 즉 단식으로 젊어지고 오래 산다는 것이다. 일본 약학회 잡지 팔마시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요양원에서 하루에 1800kcal를 섭취한 그룹과 하루 걸러 단식을 한 그룹을 비교해보니 격일로 단식을 한 노인들이 훨씬 오래 살았다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2016년 10월 3일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도쿄공업대 명예교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영양결핍으로 기아 상태에 빠진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 자신을 먹는 자가포식 작용을 밝힌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 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세포 내 영양 재사용. 2. 세포 내 불필요한 물질을 분해하여 청소하는 정화작용. 3. 세포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 등 병원체와 유해물질을 분해해 세포를 보호하는 방어작용. 평소에는 잠자코 있다가 세포가 영양 부족으로 기아 상태에 빠질 때 자가포식 스위치가 켜진다. 따라서 기아 상태나 배가 고플 때는 인체를 구성하는 60쪽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유해물질과 병원체가 분해되고 오래된 단백질은 새로운 단백질로 재생되어 세포가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해 60조개의 세포로 구성된 우리 몸도 젊어진다는 뜻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식을 경계하며 살아간 위인이 많이 있다. 여기서 몇 명을 소개해보자. 피타고라스 정리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과식만큼 해로운 것은 없다. 인간의 병은 적당하지 않은 음식과 과식에서 온다.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되도록 적게 먹어라. 그러면 내 몸도 튼튼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질병의 신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 그 자신도 배아가 들어간 검은 빵, 채소, 꿀 정도의 가벼운 식사를 1일 2식밖에 먹지 않았다. 육식도 하지 않아 일설에는 당시 매우 장수한 편인 80세까지 살았다고 한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대단한 소식가였다. 공자알로 시작하는 논어로 유명한 공자도 남루한 옷과 음식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입에 맞는다고 많이 먹지 말라 라고 했다. 석가도 모든 질병은 숙식, 즉 먹음과 과식을 근본으로 한다고 했다. 소식으로 발명을 계속한 에디슨, 축음기와 활동사진을 비롯해 1000가지가 넘는 발명을 한 미국의 토머스 에디슨도 빵, 채소, 과일, 가끔 생선을 먹는 정도로 소박하고 적은 양의 식사를 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에디슨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었다. 바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할 시간을 내시나요? 그는 사람은 8시간 동안 잠을 잡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생각할 시간이 많아요. 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잠을 안 잘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사람은 먹으니까 졸린 거예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누구나 음식을 먹었더니 졸린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혈액이 위장에 모여 뇌에 있는 혈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과식하면 몸이 나른해지는 것도 같은 이유로 뇌와 손발, 근육에 있는 혈류가 나빠져서 일어나는 증상이다. 과식하면 당연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 등의 영양소가 혈액에 증가한다. 그뿐 아니라 요산, 젖산, 피브로산 등 노폐물도 함께 증가한다. 그러한 과도한 영양소와 노폐물을 연소 처리 배설하려면 간장과 신장 등의 해독 기능을 하는 기관이 혹사당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 수면은 해독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피로를 푸는 수단이다. 그래서 과식을 하면 잠이 온다. 소식으로 병을 고친 백만장자 플래처.
미국의 실업가 호레이스 플래처는 30여 개 기업의 사장과 임원 자리에서 잘 먹고 열심히 일하여 엄청난 재산을 모은 백만장자였다. 그런데 40이 넘은 뒤부터 불면증, 노이로제, 위장염, 류머티즘 등의 질병에 시달렸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명의란 명의는 모두 찾아가 진찰을 받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는 의사와 약도 끊고 회사에서 은퇴해 자신만의 건강법을 시작했다. 위장이 안 좋으니 잘 씹어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그는 한 입에 60번을 씹었다. 이렇게 하면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없지만 배도 고프지 않아서 1일 1식이면 충분함을 느꼈다. 그러자 94kg이었던 몸무게가 56kg까지 줄면서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았다. 차츰 기력과 체력이 생긴 그는 30개가 넘는 회사의 임원으로 복귀하고 운동도 시작했다. 이번에는 일식으로는 부족해서 이식을 먹었더니 몸무게가 75kg으로 돌아오면서 기력과 체력이 더욱 늘어났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고 소식을 했더니 음식 취향도 달라졌다.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고 검은 빵과 채소, 과일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서 한층 건강해졌다. 어느 날 그는 의사들의 모임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오늘날 의학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전혀 나아진 바가 없다. 내 병을 고친 의사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와 독일에도 없지 않은가. 이 병은 내가 스스로 고쳤다. 꼭꼭 씹어 먹는 것과 소식으로 나은 것이다. 꼭꼭 씹어서 건강해지는 방법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지금도 성행하는데 이것은 플래처리즘이라고 불린다. 시니어의 식사량은 적당한가? 60에서 80세 사람들은 의외로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초 대사량과 활동량은 20에서 40세에 비해 감소하므로 과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기초 대사는 호흡과 혈액순환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한다. 즉 눈을 뜨고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필요한 에너지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 근육량이 많은 남성은 여성보다 기초 대사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여성이 남성보다 쉽게 살이 찌고 남녀 모두 나이가 들면 예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해도 살이 찌는 것은 이 때문이다. 먹지 않으면 배설이 더 잘 된다. 앞에서 소식이 수명을 연장하고 고지혈증, 고혈당, 과체중 등 고 또는 과가 붙는 과식병, 그로 인해 생기는 동맥경화, 고혈압, 암 등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일 3식을 먹고 싶은 사람은 꼭꼭 씹어서 위장의 80% 이하, 가능하면 70% 정도만 먹는 것이 좋다. 세 끼를 다 먹으면서도 소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적정 체중을 유지할 것. 2. 고지혈증, 고혈당, 그로 인해 생기는 고혈압과 같은 과식병이 없을 것. 3. 몇 끼 식후 나른함이나 졸음을 느끼지 않을 것. 적정한 식사량은 식후에 나른함이나 졸음을 느끼지 않는 양임을 기억해 두자. 아침부터 식욕이 없거나 있어도 고지혈증, 고혈당, 과체중 등의 과식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아침밥을 과감히 거르는 것이 좋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나고 눈곱이 끼어 있거나 코막힘이 있고 소변 색깔이 진하다. 다시 말해 혈액의 노폐물을 배설하는 시간이다. 하루 또는 며칠 동안 단식을 하면 이런 배설 현상 외에도 설태, 발진, 복통 없는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인체에는 흡수는 배설을 방해한다는 생리학적 원칙이 있으며 그 반대도 성립한다. 즉 먹지 않으면 배설이 잘 된다. 야간 취침 중에는 누구나 금식 중이므로 아침에 배설 현상이 활발한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모든 병은 혈액의 때에서 생긴다고 하는데 배설은 체내 혈액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액을 정화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아침부터 식욕이 없거나 고가 붓는 지병이 있는 사람은 과감히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좋다. 아침을 걸러도 인체를 구성하는 60조 개 세포의 유일한 활동원인 당분을 보충하면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오전의 활동에 아무 지장이 없다. 오히려 소화와 흡수를 위해 위장에 혈액을 모을 필요가 없어서 뇌와 손발로 충분히 혈액이 돌아가므로 두뇌 회전이 잘 되고 몸을 움직이기도 가볍다. 저자식 1일 2식 소식 생활. 지금까지 1일 3식의 식사를 해온 사람에게는 다음 메뉴를 추천한다. 아침 식사. 당근 사과 주스 2잔. 당근 2개와 사과 1개를 다져서 주서로 주스를 만든다. 또는 따뜻한 홍차에 생강 간 것 또는 분말과 흑설탕 또는 벌꿀을 원하는 만큼 넣은 생강홍차 2잔. 또는 당근 사과 주스와 생강 홍차를 각각 한두 잔씩 이렇게 해서 당분과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다. 점심 식사. 메밀국수, 우동, 파스타, 피자, 밥 등을 졸리거나 나른해지지 않을 만큼만 먹는다. 저녁 식사. 좋아하는 음식을 뭐든지 먹어도 된다. 낮에 배가 고플 때는 꿀이나 흑설탕을 맛보거나 홍차에 넣어서 먹거나 초콜릿을 먹어서 당분을 보충하면 공복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공복감은 혈당이 떨어졌을 때, 포만감은 혈당이 상승했을 때 뇌의 공복 중추와 포만 중추가 알아차리는 감각이기 때문이다. 지병이 있는데 소식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당뇨병. 얼마 전 이시아라 클리닉을 방문한 60대 후반의 부인은 당화혈색소가 세 종류의 당뇨병 약을 복용해도 7.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 환자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약 없이 살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저자식 소식과 아침 산책을 실행하기로 하고 아침 공복 시 혈당을 측정해서 혈당이 상승하지 않으면 한 가지씩 약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3개월간 1일 2식과 걷기를 실천했더니 혈당이 안정되었고 병원에서 당화혈색소를 측정했더니 수치가 6.0으로 떨어져 있었다. 의사는 약이 효과가 있다며 흡족해했다. 사실은 약을 끊고 하루 2끼만 먹고 있다고 털어놓자 의사가 갑자기 화를 내며 당화혈색소 수치만 떨어지면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럴 거면 더 이상 여기 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 당뇨병 환자가 동일한 식단을 섭취한다고 똑같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1일 2식을 실천할 때는 환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믿을 만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만약 혼자서 1일 2식을 실천할 때 아침에는 당근 사과 주스나 생강 홍차만 섭취하고 당뇨병 약을 복용한다면 저혈당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소개할 45세 회사 사장인 I씨는 고도 비만이지만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아서 1일 2식으로 체중을 대폭 줄여 중증도 이상의 당뇨병을 개선한 사례다. 감량으로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했으며 지방간이 개선되었다. 당뇨병 환자 중 1일 3식을 먹고 싶거나 약을 복용해서 3끼를 먹어야 하는 사람은 잘 씹으며 적게 먹도록 의식하자.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식사를 권장한다. 1. 얇게 채 썬 양파와 미역으로 샐러드를 만들고 간장맛 드레싱을 뿌려 먹는다. 양파에 있는 글루코키닌은 혈당을 낮추고 미역의 식이섬유는 장에서 혈액으로 당분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 2. 새우, 게, 오징어, 문어, 조개 등 해산물에 포함된 타우린에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아연은 인슐린 성분으로 당뇨병 예방 효과가 있으므로 많이 먹도록 하자. 3. 혈당의 40%는 근육으로 소비되므로
매일 걷기를 비롯해 본인이 좋아하거나 해봤더니 기분이 좋은 운동을 꾸준히 한다. 4. 탕 목욕도 체온을 올리고 혈당을 소비한다. 샤워 대신 탕욕, 온천욕, 사우나욕을 한다. 두 번째, 암. 암세포가 한 개체 내에 발생해 CT, MRI, PET 등 우수한 서양 의료기기로 진단할 수 있는 최소 크기, 지름 0.5cm, 1g, 암세포 10억 개가 되기까지는 2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식생활이 서구화된 탓에 폐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과 같은 서구형 암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의사 수가 배로 증가하고 암 연구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니 암 환자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어야 이치에 맞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이것은 서양 의학은 암이라는 결과를 수술로 제거하거나 방사선으로 태우거나 항암제로 말살하기만 할 뿐 그 원인인 식생활에는 전혀 눈길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암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암에 걸린 환자를 진료할 때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서양의학 치료와 병행하면서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힘쓰세요. 식생활의 서구화로 암의 유형도 서구화되고 있으니 되도록 우리식 식단을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식이 암을 유발하고 소식은 암을 억제할 수 있으니 적은 양을 꼭꼭 씹어 섭취하세요. 그리고 걷기를 비롯한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암세포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 이후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중심으로 한 디자이너 푸드 프로그램은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는 식품 40여 종의 중요성을 수준에 따라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이 책에서 언급한 마늘, 당근, 생강, 콩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당근 2개, 사과 1개에 양배추 50에서 100g을 넣은 주스를 즐겨 마시고 양배추 절임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암세포는 열에 취약하다. 일설에 따르면 암세포는 체온 35도씨 정도에서 가장 많이 증식하며 39.6도씨 이상이 되면 죽는다고 한다. 평소 목욕이나 사우나,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 체온을 1도씩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사망 원인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난 60년간 약 1도씨 떨어진 저체온화를 꼽을 수 있다. 1957년 겨드랑이 및 평균 체온은 36.9도씨였지만 오늘날 평균 체온은 35.8에서 36.2도씨로 약 1도씨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1. 앞에서 언급했듯이 걷기와 가사노동이 줄어들자 인체에서 가장 큰 열기관인 근육을 움직일 기회도 줄어들었다. 2. 난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소금을 많이 섭취해 추운 겨울을 견디던 사람들은 고혈압과 뇌출혈을 많이 겪었고 전국적으로 저염운동이 일어났다. 3. 1960년 이후 고기, 달걀, 우유, 버터로 대표되는 서구식, 즉 고지방 식단이 증가하고 그와 동시에 뇌혈전, 심근경색과 같은 혈전증이 증가했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하기 위해 라는 명분으로 되도록 수분을 많이 섭취하라는 의학적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를 맞으면 몸이 차가워지고 냉각수라는 단어도 있듯이 불필요한 수분을 섭취하면 몸이 차가워진다. 3분간 멈추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소중한 산소도 지나치게 들이마시면 경련과 실신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숨은 내쉬고 나서 들이마시는 것이 건강의 원칙이다. 수분도 목욕, 사우나, 운동 등으로 땀을 내서 섭취하는 것이 건강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이다. 4. 몸을 차게 하는 식품을 과다 섭취한다. 서양의학과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음식의 가치는 그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칼로리로 결정되며 먹으면 몸이 차가워지거나 따뜻해진다는 개념은 없다. 그러나 비슷한 식품이고 열량이 거의 같아도 식품의 겉보기가 파랑, 흰색, 초록색인 것은 몸을 차갑게 하고 빨강, 검정, 주황색인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한의학에서는 전자를 음의 식품, 후자를 양의 식품으로 구별하며 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에 적용해왔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도 열이나 태양광, 소금, 압력을 가하거나 발효시키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으로 바뀔 수 있다. 세 번째, 치매. 주된 증상인 기억력 장애, 인식 장애, 인지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치매는 65세부터 급격히 증가해 지금은 고령자 5명에서 6명 중 1명이 앓고 있다. 치매의 약 70%가 알츠하이머병이며 약 20%가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 뇌세포 괴사가 일어나는 혈관성 치매, 나머지 약 10%가 루이소체 치매가 뒤를 잇는다. 기억력 장애, 인식 장애, 인지기능 장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보인다. 1. 사람과 사물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2. 지갑이나 물건을 놓고 다닌다. 3. 여기는 어디지? 오늘은 몇 월 며칠이더라? 등 장소와 시간을 생각하지 못한다. 요리 순서도 잊어버린다. 4.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 5. 내 지갑을 누가 훔쳐갔다 라는 식으로 의심이 많아진다. 6. 만사에 관심이 없어지고 화를 잘 낸다. 야무지게 챙기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절도가 없어진다. 7. 복잡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TV 드라마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치매에 걸리기 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치매에 걸리기 쉬운 사람. 1.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 생활습관병이 있는 사람. 2. 운동하지 않는 사람. 3.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4. 심한 흡연가. 5. 난청인 사람. 6.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7.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 퇴직한 후 또는 반려동물을 잃은 뒤 등 상실감으로 마음이 허전한 사람. 8.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스마트폰 치매.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 사람. 1. 생활습관병이 없는 사람. 2. 걷기 등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 3. 적당한 음주와 금연을 하는 사람. 4.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5. 여가활동과 지적인 활동,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6. 밝고 낙천적이며 즐겁게 일하며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치매에는 공복이 효과적이다. 나이가 들면서 해마에 침착되어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공복으로 인한 자가포식으로 제거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공복 상태가 되면 해마 부위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위에서 분비되어 기억력과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한다는 효과가 입증되었다. 아울러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레오나르도 갈렌테 교수가 2000년 발견한 생물이 기아 상태가 되면 활성화돼서 몸의 세포 노화를 막고 수명을 연장하게 하는 사르투인, 즉 장수 유전자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레드와인과 포도 껍질에서 발견되는 적자색 색소 레스베라트롤에 의해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며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따라서 내가 권장하는 아침에는 당근 사과 주스나 생강홍차, 점심에는 메밀국수, 우동, 파스타, 피자, 밥 등을 졸리지 않을 만큼만, 저녁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며 나이가 들면서 건강식 중심이 바람직하다는 소식 생활이 치매 예방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레스베라트롤을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에는 포도, 땅콩 껍데기, 레드와인 등이 있다. 시니어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식재료. 최근에는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에 장이 크게 기능한다는 의학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장에는 100여 종의 100쪽에나 되는 세균이 서식하고 면역의 주역을 맡는 체내의 모든 림프구 중 약 70%는 장에 존재한다. 어떤 면에서 장은 면역력의 중추라는 개념이 생겼다. 190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러시아의 일리아 메치코프 박사는 코카서스 지방에 100세를 넘긴 건강한 장수자가 많은 것은 마츠온이라는 요구르트를 많이 마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요구르트에 있는 비피더스균과 유산균과 같은 좋은 세균이 다양한 생리작용을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의학계는 우엉이나 당근, 연근, 해조류, 죽순 등 많이 먹어온 음식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유익균의 서식지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건강과 장수하게 해준다고 밝혀졌다. 첫 번째 식재료, 뿌리채소류. 위장의 상태를 개선하는 참마. 한국, 일본에 자생하는 산딸기과 덩굴식물인 참마에는 디아스타아제, 카탈라아제, 글루코시다아제 등이 있어 소화를 촉진한다. 또한 참마를 비롯하여 토란, 장어, 나토, 오크라 등등 끈적끈적한 식품에는 뮤신과 무코프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흡수를 돕고 영양과 강장 효과를 발휘한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본초서인 신농 본초경에는 참마는 허약체질을 보완하여 조기 사망을 예방한다. 위장의 상태를 좋게 하고 더위와 추위에도 잘 견디며 귀와 눈도 좋아지고 장수할 수 있다 라고 나온다. 한의학에서도 위장,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화를 촉진하여 식은땀, 설사, 빈뇨, 대하, 복통, 기침,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당근은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 미나리과 식물로 적색에서 주황색인 난색을 띤 당근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나이가 들수록 적혈구가 감소해서 생기는 빈혈을 예방한다. 만병의 근원으로 여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된 것도 특징이다. 1982년 미국 과학 아카데미는 암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당근을 꼽았다.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희귀 난치병 환자들을 식이요법 위주의 자연요법으로 치료하던 스위스 추리히의 비베너 클리닉의 주요 치료법은 당근 2개 약 400g과 사과 1개 약 300g을 믹서기가 아닌 주서에 뿌려 만드는 생주스였다. 당시 병원장이던 레이티 블러시 박사에게 당근 사과 주스가 병에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암,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등 우리 문명인을 괴롭히는 질병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한 것과 그 영양소를 체내에서 연소할 때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것이 큰 요인이다. 당근 사과 주스는 비타민 30여 종, 미네랄 100여 종이 완전히 들어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우엉은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안성맞춤. 우엉은 장운동을 촉진하여 배변 활동을 개선하고 장내 유익균의 발육을 돕는다. 그 결과 장내의 과다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분, 발암물질, 염분 등의 배설을 촉진하여 고지혈증, 당뇨병, 대장암 등의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이다.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인 이눌린에는 신장 기능을 향상시켜 배뇨를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 본조 식감에 우엉은 남성의 강장제라고 나오는 이유는 정자의 성분인 아르기닌이 남성 생식기의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아르기닌은 또한 여성의 자궁과 난소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엉은 발한작용과 해독작용도 뛰어나기 때문에 혈액을 정화하고 여드름과 발진에도 효과적이다. 생활습관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마늘, 양파, 염교.
독특한 냄새 성분인 황화알릴과 비타민 B1, B2, 비타민 C 등의 비타민, 황, 인, 칼슘, 망간 등의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자양, 강장, 정력 증진 효과, 신장 기능의 강화와 이뇨작용, 노화 방지 효과, 혈액순환 촉진, 허혈성 심장병, 고혈압 예방 및 개선, 항당뇨병, 살균작용, 간 강화작용, 암부터 바이러스에 이르는 각종 질병을 강력하게 예방하는 생강. 생강약효의 주성분은 진저론, 진저롤, 쇼가올과 같은 매운 성분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1. 몸을 따뜻하게 한다. 2. 면역력을 높인다. 3.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작용. 4. 항암 작용. 5. 발한, 해열, 진통, 소염 작용. 6. 강심 작용. 7. 심근경색, 뇌경색에 대한 항혈전 효과. 8. 소화 촉진 작용. 9.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예방. 10. 항우울 효과. 11. 강장, 강정, 노화 방지 효과. 유럽 의학을 1000년 넘게 이끌어온 이탈리아 살레르노대의 의대 교과서에는 노인들은 생강을 많이 먹어라. 그러면 젊었을 때처럼 사랑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온다. 두 번째 식재료, 해조. 해조는 토시나 미역과 같은 갈조류, 김, 우뭇가사리와 같은 홍조류, 파래김과 같은 녹조류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 미역, 다시마, 김은 전체 해조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해조에는 평균적으로 약 10%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김은 40% 가까이 함유된 고단백 식품이다. 김에 함유된 타우린, 즉 유리 아미노산에는 혈압 강화, 강심, 간 기능 강화, 혈전 방지, 콜레스테롤 강화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마에 포함된 라미닌도 고혈압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해조의 지질은 2에서 4%로 그중 EPA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혈당 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50% 이상을 차지하는 탄수화물은 대부분 식이섬유로 장내 유익균 증식, 변비, 설사 개선과 같은 정장작용 외에 장내의 과다한 콜레스테롤, 지방, 당, 염분, 발암물질을 대변과 함께 배출하게 한다. 갈조류에 포함된 후코이다는 면역력을 높여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해조에는 비타민 A, 비타민 B군,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채소 함유량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김에는 육상 식물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 B12도 포함되어 있다. 해조에는 인간의 건강에 필요한 약 100가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데 요오드가 다량 함유된 점이 눈길을 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공급원으로 신진대사를 높이고 젊음과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큰 실말에 많이 함유된 셀레늄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을 낳고 키운 바다의 채소인 해조가 우리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기여하는 힘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세 번째 식재료, 콩 및 콩 제품. 콩의 지질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실제로 콩에는 소고기와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있고 지질은 고기의 지질과는 반대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리놀산과 리놀렌산이 들어있다. 또 비타민 B1, B6, 비타민 E, 비타민 K, 칼슘과 철분 등의 미네랄류, 식이섬유도 풍부하다. 또한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고지혈증을 방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사포닌, 뇌의 기능을 좋게 하는 레시틴 등 건강 증진 성분도 충분히 함유하고 있다. 폴리페놀의 일종인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흡사한 작용을 발휘해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이다. 백미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매우 적으므로 밥과 된장국, 나토, 두부, 간장 등을 함께 먹는 식단이 영양학적으로 최고라고 할 수 있다. 고승이 장수했던 건 두부 덕분. 두부는 당나라 사신들에 의해 전해져 절에서 사찰 음식으로 먹다가 일반 서민들의 음식이 되었다. 콩과 함유 성분이 완전히 같지만 두부의 가장 큰 특징은 소화 흡수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는 점이다. 위장병 환자와 아기, 노인에게 손색이 없는 영양식이다. 옛 고승 중에 사찰 음식만 먹고 장수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이 두부의 영양가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본초 강목에 위장의 기능을 좋게 하여 기력을 높이고 혈액을 정화하여 발효를 시킨다 라고 두부의 효능이 나와 있다. 소화가 잘 되는 나토는 모든 사람의 영양식품. 나토를 만드는 과정에서 단백질 분해 요소, 녹말 분해 요소, 지방 분해 요소 등 다양한 소화 효소가 생성되므로 나토는 소화력이 뛰어나 노인과 어린이, 환자에게 최고의 영양식품이라 할 수 있다. 나토의 영양학적 특징과 효능은 매우 다양하다. 1. 나토균이 설사와 변비, 발암물질 발생을 억제한다. 2. 나토키나아제가 혈액을 맑게 해 혈전증을 예방 및 개선한다. 3. 비타민 K2가 뼈의 칼슘 축적을 촉진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며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4. 강장 강정 효과를 발휘한다. 5. 나토의 단백질은 아디포넥틴 합성을 촉진한다. 여기서 아디포넥틴이란 장수자의 몸에서 많이 존재하며 동맥경화를 막고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을 낮춘다. 6. 수명을 늘려주는 스페미딘을 많이 함유한다. 7. 항지혈작용과 간 강화작용을 하는 비타민 B2, B6가 많이 들어있다. 된장은 유방암 예방, 피부 미용 효과 등 여성에게 필수적인 식품. 최근의 연구 결과는 된장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음을 알려준다. 1. 유방암 예방. 2.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3. 피부 미용 효과. 4. 소화 촉진. 5. 장내 유익균을 키우는 정장작용. 6. 니코틴 해독. 7. 피로회복 조혈작용. 8. 건강한 뇌. 9. 부패 방지. 이처럼 된장은 든든한 만병통치의 면모를 뽐내고 있다. 된장국은 아침의 해독제, 된장은 의사를 필요 없게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수백 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격언일 것이다. 간장은 레드와인보다 10배 강한 항산화작용을 한다. 뜨거운 녹차에 간장과 생강즙 소량을 떨어뜨려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위장병, 냉증, 빈혈 등이 개선된다. 싱가포르대 베리 할리웰 교수는 간장에는 노화와 만병의 요인으로 꼽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력이 레드와인의 약 10배, 비타민C의 약 150배나 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간장은 식후 혈류를 좋게 하고 항혈전 작용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네 번째 식재료, 절임. 단무지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여 장내 비피더스균, 유산균 등 유익균의 증식을 돕고 정장작용과 면역 촉진 작용을 발휘한다. 또한 대변의 양을 늘리고 장내의 과다한 콜레스테롤, 지방, 당, 발암물질을 배설하여 생활습관병 예방에 크게 도움을 준다. 배가 약한 사람이 든든한 친구 매실장아찌. 매실장아찌에 함유된 구연산, 사과산, 구악산 등의 유기산은 타액과 위액의 분비를 증가시켜 식욕을 불러일으키고 소화를 돕는다. 특히 구연산은 피로물질을 연소시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 또한
벤즈알데하이드와 벤조산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부패 예방작용을 하여 설사와 복통에 도움을 준다. 일본에서는 소풍 가는 날 밥 위에 매실장아찌를 한 개 얹은 도시락을 많이 싸가는데 매실장아찌의 살균 소독작용의 효과를 노렸기 때문일 것이다. 심장질환에 효과적인 식초 또는 소금 절임에 해당하는 염교. 함유 성분인 황화알릴에는 혈관 확장, 혈전 용해, 강심작용이 있기 때문에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준다. 함유 성분인 유기산은 항균성이 있어 식중독을 예방한다. 고추냉이 절임과 나라절임은 혈압이 높은 사람의 아군. 이러한 술지개미 절임의 술지개미에 함유된 펩타이드에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 외에 암세포를 해치우는 NK 세포의 작용을 촉진한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유익균을 늘리는 김치. 지금까지 언급한 절임 식이섬유의 효능과 유익균을 증가시키며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은 혈관을 확장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5번째 식재료, 어패류. 생선과 기타 어패류에는 다음과 같은 탁월한 효능이 있으나 해조류나 채소, 콩, 참깨 등과 함께 먹었을 때 효능이 높아지고 백미와 생선만 많이 먹으면 생선의 효능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장수할 수도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생선은 대사증후군, 중성지방 대책에 가장 적합하다. 생선 단백질의 우수함에 대해서는 비타민 B1을 발견한 스즈키 우메타로 박사가 1919년에 생선의 단백질은 고기 못지않게 영양가가 풍부하다 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단백질의 좋고 나쁨은 그것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이상적인 단백질은 단백질가가 100인 달걀 흰자의 단백질이다. 어패류의 단백질가는 65에서 95이며 소고기의 80, 돼지고기의 90에 비해도 뒤지지 않는다. 생선에 함유된 비타민, 미네랄류, 가다랑어, 참치, 방어 등 붉은살 생선에는 눈과 피부 점막 강화, 면역력 증강을 하는 비타민 A,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 등 빈혈 개선을 하는 철분, 강정작용을 하는 아연 등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도미, 농어, 연어, 감성돔, 갯장어 등 껍질이 맛있는 생선의 등에 있는 검은 부분은 간을 강화하고 해독작용이 있는 비타민 B2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하고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는 가다랑어, 정어리, 고등어, 꽁치, 방어에 많이 들어있다.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은 말할 것도 없이 말린 정어리, 말린 멸치, 잔멸치에 많이 들어있다. 생선에 들어있는 EPA, DH 등 지방산의 작용. 혈관을 확장하여 혈압을 낮춘다. 혈전증을 막는다. 혈중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경화와 대사증후군을 예방한다. 특히 DHA는 뇌신경세포에서 발견되며 뇌신경의 성장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술을 즐기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어패류, 새우, 게, 오징어, 문어, 조개 등 양질의 단백질을 비롯해 함유 지질과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적합한 식품이다. 바닷물의 미네랄 100여 종을 응집하여 함유한 것이 어패류이므로 굴과 새우에 많이 함유된 아연, 새우와 게에 함유된 칼슘, 조개류에 많이 함유된 철분과 구리 등은 어패류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B군도 조개류에 많이 들어있다. 새우, 게, 오징어, 문어, 조개류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다고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지만 1977년에 오사카 대학의 내과 교수에 의해 부정되었다. 기존의 방식보다 더 민감한 효소법으로 어패류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했더니 콜레스테롤 함량이 의외로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어패류에는 타우린이라는 유리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1. 콜레스테롤계의 담석을 분해한다. 2. 간장의 해독 능력을 강화한다. 3.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4.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 5. 부정맥을 개선한다. 6. 혈압을 낮춘다. 7. 근육의 피로를 푼다. 8. 정력을 강화한다. 9. 알코올의 나쁜 점들을 예방한다. 10. 인슐린의 기능을 높여서 당뇨병을 막는다. 11.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6번째 식재료, 차. 동백과 차나무의 새싹을 쪄서 기계 또는 손으로 비벼서 건조시킨 무발효차가 녹차다. 반면 찻잎을 시들게 하면서 잘 비벼서 산화효소의 작용으로 발효시킨 발효차가 홍차다. 차의 성분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1.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춘다. 2. 살균과 바이러스 살상 효과가 있으며 위장병과 암의 요인인 피로리균도 죽인다. 3. 심장 강화와 이뇨작용, 스트레스 해소작용. 4.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죽인다. 이런 작용을 하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강해 노화, 암,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에서 차는 5,000년 전부터 약으로 쓰였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서적 대다수가 일본 도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앞서 인구 고령화에 접어들다 보니 관련 의학서적의 종류나 양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생강의 힘이나 체온혁명, 노화는 세포건조가 원인이다 등을 집필한 이시하라 유오미의 공복에 관한 두 번째 책입니다. 70대 중후반의 그는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에서 자연요법을 연구하기도 했는데요. 저자가 책에서 추천했던 저자식 1일 2식 식단은 그가 27년간 건강 증진을 위해 단식원을 운영하면서 활용했던 식단입니다. 물론 그 자신도 말이죠. 수많은 만성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했고 라디오나 TV 프로그램 등 전파를 타고 5만 명 이상이 경험할 정도로 인기를 끈 식단이라고 합니다. 예전 생강 영상에서도 소개된 생강홍차는 공복식단에서도 활약을 합니다. 저는 생강홍차 섭취 시 위가 쓰려오는 편인데 생강 효능에 위장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죠? 그럼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기원하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